저는 청자도의 명장 정송아입니다. 제 이름 앞에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지만 이젠 그저 명장이라는 낡은 간판만 남은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가마터와 공방은 제 심장과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심장은 지금 매일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3년 전 아들 현우가 운영 효율화를 외치며 사업에 뛰어든 이후부터였죠. 아들 현우는 번듯한 대기업을 다녔지만 늘 전통에 갇힌 저를 답답해했습니다. 어머니, 이 공방은 박물관이 아니에요. 돈이 되어야죠. 현우는 제게 공방의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며느리 서연을 아트 디렉터로 내세워 공방 별채에 현대적인 유리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제 보물 같던 작업실 구석은 이제 명장 체험 기념품 코너가 되었고 은은한 흙냄새 대신 진열된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진동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게 충분한 생활비를 주며 어머니는 이제 편히 쉬세요. 명장의 이름만 빌려주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죠. 저는 공방의 안주인에서 순식간에 명장이라는 이름의 간판 노인으로 전락했습니다. 현우는 제 공방의 명성에 기생하며 급성장했고 며느리 서연은 화려한 옷을 걸치고 고가의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지만 저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들이 잘 되는 일이니 그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평생 잊지 못할 한이 있습니다. 제 손녀 채은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입니다. 아들 현우는 첫 결혼해서 채은이를 얻었지만 채은이가 5살 때 며느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자 현우는 그 충격과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이를 제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현우의 부주의로 채은이는 제 곁을 떠났습니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평생을 찾아 헤맸지만 아이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손녀를 위해 특별히 만들던 봉황 무늬 찻잔을 아직도 제 방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찻잔, 아이가 20살이 되면 꼭 전해주리라 다짐했던 봉황. 날개에 저만 아는 작은 흠집을 낸 그 찻잔을 말입니다. 그날은 며느리 서연이 야심차게 런칭한 라이프스타일 갤러리의 오프닝 파티 날이었습니다. 도예계의 유명 인사들과 기자들이 별채를 가득 메웠죠. 며느리의 요청에 따라 저는 가장 아끼는 비단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들 틈에 서 있었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이 현대식 갤러리의 권위를 증명해주는 장식품이 되어주는 듯했죠. 샴페인 잔을 든 채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 서 있을 때였습니다. 제 며느리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모든 소음을 베어내듯 귓가에 꽂혔습니다. 일 처리를 이따위로 할 거면 당장 나가요. 당신 눈엔 이게 독창적인 예술품으로 보여요? 내 디자인을 훔쳐놓고 적반하장으로 변명할 생각하지 마.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팔짱을 낀 서연이 살벌한 표정으로 한 여자를 몰아세우고 있었어요. 그녀는 25, 6쯤 되었을까요? 낡은 작업복을 입었지만 곧은 어깨와 맑은 눈빛을 가진 젊은 작가였습니다. 이름은 고은아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아닙니다. 이 디자인은 제가 몇 년을 연구해서 만든 겁니다. 절대로 도용한 것이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은하 씨는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며느리는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증거를 대요. 증거를. 우리 갤러리의 이미지 실추시킨 것. 어떻게 책임질 건데? 당신 같은 도둑 때문에 우리 정송아, 명장님의 명예까지 더럽힐 순 없어. 며느리는 옆 테이블에 놓인 은하 씨의 작품 청자의 은은한 빛깔이 감도는 작은 찻잔 세트를 억지로 집어들더니 고은아 작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자, 당신 손으로 직접 부숴요. 그래야 내가 당신을 봐주지.
당신의 죄를 부수지 않으면 내가 당신 인생 전체를 부술 테니. 그 오만하고 잔인한 명령에 젊은 작가는 치욕감에 얼굴이 새빨개진 채 떨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끔찍한 광경을 불편한 시선으로 지켜볼 뿐 아무도 나서지 못했죠. 그리고 잠시 후 고은아 씨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찻잔을 바닥에 놓았습니다. 쨍그랑 제 심장이 함께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흙을 빚으며 평생을 쌓아 올린 도예가의 영혼이 파괴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혀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깨진 찻잔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제 눈은 그중 가장 크게 깨진 조각에 못 박혔습니다. 그건 방금 고은아 씨가 만든 찻잔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다른 곳에서 가져와 일부러 고은아 씨의 작품인 양 깨뜨리게 한 듯 파편 중 하나가 낯설게 보였습니다. 저는 홀린 듯 바닥에 주저앉아 그 파편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유약이 발린 청자 파편. 그리고 그 파편의 조각난 봉황 날개 끝에 아주 작고 희미한 흠집이 박혀 있었습니다. 비스듬하게 살짝 파인 제가 손녀 채은이를 위해 만들던 찻잔에만 일부러 새겨 넣었던 그 흔적.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30년 전 제가 잃어버린 손녀를 위해 남몰래 만들다 중단했던 그 봉황. 무늬 찻잔의 파편과 너무나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닐 거야. 헛것을 본 것이겠지. 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폭언을 뒤로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피하려던 고은아. 작가의 모습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가씨, 잠시만. 아니, 작가님. 잠시, 이리 좀. 당황한 은하 씨가 팔을 뒤로 빼는 순간 낡은 작업복 소매 아래로 그녀의 가느다란 손목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 박힌 것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작고 붉은 띠 모양의 희귀한 반점이었습니다. 그것은 현우의 첫 부인이 희귀하게 가지고 있던 유전적 표식이자 제 잃어버린 손녀 채은이의 손목에서도 보았던 바로 그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모든 호흡을 멈췄습니다. 갤러리 안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젊은 작가, 제 며느리에게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이 가녀린 여인이 30년 전에 잃어버린 제 심장의 파편, 제 손녀 김채은이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삼키고 강철처럼 굳어졌습니다. 과거의 침묵에 대한 처절한 후회와 함께 이 아이를 짐승처럼 괴롭힌 아들과 며느리를 향한 지옥. 불같은 복수심이 차가운 분노로 깨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며느리 서연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모욕당하던 그 젊은 작가가 30년 전 이 가마터에서 뛰어놀던 제 손녀 김채은이라는 사실을 제 심장은 격렬하게 부정하면서도 피는 이미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공방을 몰래 빠져나와 고은아 작가가 머문다는 낡은 창작 공방을 찾아갔습니다. 창고처럼 스산한 그곳에서 은하는 쭈그리고 앉아 전날 깨져버린 자신의 청자 찻잔 파편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고 작가. 잠시 나 좀 봐요. 제가 나타나자 그녀는 놀라 온몸을 움츠렸습니다. 어제 며느리에게 당한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듯 그녀의 눈빛은 불안정했습니다. 명장님 절 찾아오신 이유가 서연 사장님이 또 무슨 일 시키셨나요? 은하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저는 낡은 나무 상자에 보관해온 비밀스러운 증거물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봉황 찻잔의 파편,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 은하 씨.
이 파편을 보게. 어제 자네가 깨뜨리지 않은 내 며느리가 교묘하게 바꿔치기 했던 그 파편 말일세. 봉황 날개 끝에 이 작은 흠집이 보이니 이건 내가 자네, 아니 내 손녀 채은이를 위해 만들다 멈춘 찻잔에만 있는 표식이야. 은하 씨는 굳은 얼굴로 파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았죠. 사진 속에는 30년 전 5살의 채은이가 이 공방 앞 흙마당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하 씨의 낡은 작업복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작고 붉은 띠 모양의 반점이 햇빛 아래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내 엄마의 유전적 표식이었고, 내가 너의 손목에서 매일 보던 흔적이야. 채은아, 내가 내 손녀 채은이 맞지 않니? 은하 씨의 눈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은하는 테이블 위에 모든 것을 쳐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은하예요.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 저는 가족이 있어요. 저에게 이런 혼란을 주지 마세요. 그녀의 격렬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흙을 다루는 그녀의 손길에서 저와 현우에게 흐르는 핏줄의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털어놓았습니다. 5살 무렵 현우가 자신을 돌보지 않고 매일 술에 취해 지낼 때 길을 잃어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그리고 고은하라는 이름으로 입양되어 힘들게 살았지만 흙과 청자에 대한 알 수 없는 끌림 때문에 도예를 시작했다고. 그녀는 이미 자신을 버린 과거의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현우의 부주의가 아니라 방치와 무관심으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명예와 사업에 눈이 먼 아들을 향한 배신감과 분노가 피를 끓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현우를 불러 은하 씨의 사진과 봉황 찻잔 파편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우야, 내 딸이 살아있다. 내가 잃어버렸다고 했던 채은이가 지금 내 며느리에게 모욕을 당하며 쫓겨날 위기에 처한 고은하 작가야. 현우는 처음에는 굳어졌다가 이내 핏발선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놀라움보다 더 큰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 채은이는 제가 평생 찾았지만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와서 나타나면 모든 게 망가집니다. 서연 씨가 알면요? 우리 사업이요? 서연 씨가 공방에 투자한 돈이 얼만데? 저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가 딸에 대한 안부나 미안함이 아닌 돈과 서연이라는 사실에 심장이 돌처럼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 친딸을 외면하겠다는 말이냐? 내 핏줄보다 내 돈벌이가 더 소중하다는 말이냐? 김연우. 현우는 제 질문에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제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머니는 지금 채은이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헛것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진짜라고 해도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지금 와서 저 애를 들여오면 서연 씨는 모든 것을 폭로할 겁니다. 어머니의 명장,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겁니다. 아들의 눈은 저를 향한 협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제 명예를 방패 삼아 자신의 탐욕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이미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탐욕과 배신의 화신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분노가 제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나는 평생 흙만 보고 살았다. 내게 가장 소중한 건 가문의 명예와 예술혼의 가치다. 그리고 지금 내 며느리가 그 가치를 짓밟고 있고 너는 그 며느리의 하수인이 되었다.
현우는 제 표정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부로 명장 정송하는 아들 김연우를 절연한다. 나는 내 손녀 채은이를 잃어버린 도예온의 핏줄을 내 후계자로 삼을 것이다. 내 탐욕으로 더럽혀진 이 공방을 내 손으로 되찾을 것이다. 며느리가 너를 이용하려 했듯 나는 내 명예의 모든 권위를 이용해 너희를 심판할 것이야. 저는 그렇게 선언하고 돌아서며 찻잔 파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청자 조각이 아니라 제가 평생 잃었던 가치와 명예를 되찾기 위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명장의 절연선언은 공방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가 분노로 폭발한 것이라 치부했지만 저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은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채은아, 내 아비는 뒷줄보다 탐욕을 택했다. 나는 이제 명장으로서, 도예가로서, 그리고 너의 할미로서 너에게 이 무거운 사명을 맡긴다. 이 가문의 모든 오만과 배신을 씻어내고 가장 빛나는 청자를 빚어내야 한다. 저는 은하에게 제 옛 작업실을 내주었고 혹독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너의 찻잔에는 너가 당한 모욕과 분노, 그리고 청자 흙을 향한 간절함이 스며들어야 한다. 내 작품이 울어야 보는 사람이 울 수 있다. 저는 청자 유약 배합의 비밀과 가마 불 조절의 정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은하의 손은 굳은 살이 박히고 피가 났지만 그녀의 눈빛은 갈수록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은하를 후계자처럼 대하는 것을 감지하고 악랄한 공작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공작 재료 차단. 서연은 재고 관리 시스템을 조작해 손녀 은하에게 전달되어야 할 진짜 국산 청자, 태토와 귀한 광물성 유약 재료의 공급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은하는 서연이 남긴 불순물이 가득한 흙으로 시련과 싸워야 했지만 명장의 가르침대로 불순물을 시련의 흔적으로 승화시키며 흙을 다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 공작 평판 훼손. 서연은 제가 노망이 들었다는 소문을 도예계에 퍼뜨렸습니다. 명장님께서 요즘 이상한 젊은 작가에게 홀려 핵심 기술을 함부로 알려주고 계세요. 저는 평생 지켜온 명장의 권위가 며느리의 입방아에 놀아나는 것을 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도예계 원로들과 기자들을 공방으로 초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모든 기술과 가치가 담긴 후계자 자리를 걸고 정송화 청자 도예 명장 후계자 선발전을 개최하겠습니다. 저는 서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며느리 서연, 내가 내 사업의 명운을 걸고 이 대결에 참여한다면 기꺼이 받아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이 싸움은 흙의 눈물이 너희 탐욕을 심판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드디어 정송화 청자 도예 명장 후계자 선발전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공방 마당은 심판의 장으로 변모했고 도예계 원로 심사위원들, 언론사 카메라,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대형 LED와 값비싼 조명으로 전시장을 화려하게 치장했습니다. 서연의 작품은 전통 청자보다 자본과 마케팅으로 포장된 현대적인 유리 공예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자신감 넘치는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K도예의 미래입니다. 명장의 이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수백억의 가치로 확장되는 자본과 예술의 결합이죠. 낡은 흙에 집착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아들 현우는 초조하게 서연 옆에 서 있었지만 이미 그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반면 제 손녀 은하의 전시장 구석은 조용했습니다. 낡은 삼배 천위에는 단 하나의 청자 작품,
되찾은 봉황 찻잔 세트만 놓여 있었습니다. 재료가 차단되는 고난 속에서 은하는 제가 숨겨둔 마지막 태토와 비법 유약을 사용해 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새우며 잃어버린 핏줄의 한과 예술혼을 찻잔에 담아냈습니다. 원로 심사위원들은 서연의 화려함보다 은하의 찻잔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것은 비색이 살아있군. 맑고 깊은 푸른 빛이야. 한 심사위원이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원로는 태토가 다르네. 우리 땅의 흙이 가진 강인함이야. 마케팅으로 덮을 수 없는 청자의 본질이 담겨 있어. 라고 평가했습니다. 서연의 작품이 돈의 가치를 외칠 때 은하의 찻잔은 진짜 예술의 가치를 묵묵히 증명했습니다. 불리함을 느낀 서연은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은하를 향해 날카롭게 비난했습니다. 저 여자는 사기꾼입니다. 명장님의 연세와 약점을 이용해 기술을 빼앗고 조종한 파렴치한입니다. 저런 더러운 피가 섞인 여자가 후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현우는 침묵했고 장내는 술렁였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낡은 작업화로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곁에는 은하가 흔들림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품속에서 2가지 증거물을 꺼냈습니다. 잃어버린 봉황 찻잔에 깨진 파편과 손녀 채은이의 출생 기록 장부였습니다. 청자도의 명장 정송아의 가치와 명예를 걸고 오늘 마지막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저기 제 곁에 선고은하 작가는 30년 전 제 아들의 폐륜적인 방치로 잃어버렸던 제 친손녀 김채은입니다. 손목에 희귀한 반점이 증거입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현우는 어머니. 안 돼. 비명을 질렀고 서연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서연을 가리키며 찻잔 파편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깨진 찻잔 파편이 며느리 서연의 추악한 갑질과 배신을 증명합니다. 3년 전 이 여자는 자기 이익을 위해 제 손녀를 모욕하고 내쳤습니다. 아들 현우는 돈과 탐욕 때문에 친딸을 외면하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저는 심사위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후계자 선발전의 승자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도예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예술혼의 가치입니다. 시련 속에서만 진정한 비색을 낼 수 있습니다. 고은하 작가의 찻잔에는 가문의 핏줄과 청자의 예술혼이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명장의 자격이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은하의 작품을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은 청자로 선언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사업 실패와 서연의 비리 폭로를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연은 파멸했음을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그들이 잃은 것은 소유권만이 아니었습니다. 핏줄과 인간으로서의 명예였습니다. 심판의 가마터에서 흙의 눈물은 탐욕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은하는 이제 명장의 기술과 가문을 잇는 진정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난 후 공방은 마침내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현우와 서연은 사업 자금 횡령과 명예훼손 등의 죄로 모든 것을 잃었고 그들의 파멸은 핏줄과 인간적 명예를 탐욕으로 버린 대가였습니다. 저는 손녀 은하와 함께 공방을 재건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서연이 남긴 값비싼 유리 장식과 LED 스크린은 모두 걷어냈고 공방은 다시 청자 흙과 햇빛 그리고 깨끗한 바람의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어느 날 은하에게 명장직 승계를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은하야, 너는 이 가문의 예술혼과 청자가 가진 고귀한 가치를 후대에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야. 모든 시련을 흙으로 빚어냈고 내 핏줄이 이 명예를 지켜냈어. 이제 내가 이 공방의 새로운 봉황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은하는 눈물을 글썽이며 명장님의 기술뿐 아니라
명장님의 가치와 긍지를 영원히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제 명패와 함께 평생의 지혜가 담긴 청자 제작의 핵심 비법, 유약배합 노트를 은하에게 전달했습니다. 도에게는 핏줄을 통해 명예를 되찾은 이 극적인 이야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은하가 공방의 새로운 주인이 된 지 몇 달 공방 마당에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던 봄날이었습니다. 은하가 제게 하나의 찻잔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후계자 선발전 작품을 한층 더 완벽하게 승화시킨 완성된 봉황 찻잔이었습니다. 맑은 비색은 마치 봄 하늘을 담은 듯 깊고 투명했으며 잔 속에 새겨진 봉황 무늬는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날개를 활짝 편 듯 웅장했습니다. 명장님, 이게 제가 명장님께 드리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작품입니다.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찻잔은 영장님께서 30년 전 저를 위해 빚다가 멈추셨던 잃어버렸던 채은이의 찻잔을 제 핏줄의 예술혼으로 완성시킨 거예요. 이 잔에 다시는 탐욕이나 슬픔이 담기지 않고 오직 진정한 가치와 명예만이 담기기를 바라며 빚었습니다. 저는 그 찻잔을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잔을 어루만지자 30년간의 모든 고통, 아들의 배신이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이내 따뜻한 핏줄의 감동으로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했다. 은하야. 정말 잘했어. 저는 찻잔의 비색처럼 맑고 깨끗한 눈물을 흘리며 은하를 안아주었습니다. 제 평생의 예술혼이 그리고 잃어버렸던 가문의 명예가 마침내 이 작은 찻잔 속에서 새로운 봉황으로 완벽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흙의 가치와 핏줄의 예술혼은 새로운 세대를 통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